수요일의 코너 약학다시. 오 신이시여, 이 요리를 정녕 제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스스로 감탄할 만한 맛있는 요리법 이 시간에 배워봅니다. 훈남 약사 정전 푸드라이터 절세미녀 이보은 요리연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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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도 이럴 때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윌리엄 와일러가 영화 배너 만들고 했던 이야기인데 오 신이시여, 이 요리를 정녕 제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런. 나는 정말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네. 매일 이렇습니다. 매일 만들어 놓고 정말 난 너무 잘해 막 이러면서 나 혼자 매일 주방에서 배너가 하나씩 나오는군요. 아카데미 국외부분 수상에 맞아요. 빛나는. 네. 대단하네요. 이게 좀 망칠 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참. 이야, 정말 이보은 요리연구가의 그 주방은 헐리우드의 어느 스튜디오 못지않은 정말 걸작의 탄생입니다. 어떻습니까? 경기 남부 쪽은? 저는 이제 그 화요일 저녁에 그럴 때가 있어요. 화요일 저녁에. 오늘 오시기 전에 꼭 미리 만들어 보고 오시잖아요. 네. 네. 화요일 밤에는 만들어 놓고 나면 내일 빨리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저 그 인별그램 봤는데 네네. 요리를 아주 맛깔스럽게. 누구랑 드십니까? 근데 양이 꽤 많던데. 가운데 거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먹었는데요. 네. 1번하고 4번. 첫 번째, 네 번째는 너무 맛있어서 저 혼자 먹고 나중에 와이프 왔을 때 다시 해줬습니다. 이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대식가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정재훈 약사도 그 호리호리한 몸매에 비해서 엄청 많이 먹습니다. 자, 오늘은 돼지고기 중에서 삼겹살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부위입니다. 목살 요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가 목이 있습니까? 돼지 목을 본 기억이 없는데요. 몸에 그냥 얼굴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부위를 목이라고 합니까? 네. 일단은 돼지 머리가 있으면요. 네. 이쪽에 시작되는 게 등심이거든요. 이 등 쪽으로 이렇게 이러는 게 등심. 등이라서 등심입니까? 그다음에 그 아래쪽이 약간 갈비살이 삼각형으로, 그다음에 바로 그 옆에가 이제 삼겹살이에요. 그리고 아래가 앞다리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요 가운데 부분이 목살이에요. 거기서 이제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쵸. 앞다리와 요 갈비와 목 가운데. 고기. 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목살, 목심살, 뭐 목덜미살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목걸이를 걸었을 때 목걸이가 그쵸, 딱 이렇게 여기 걸리는 그 그쵸, 삼각형 그쵸. 부위. 예, 맞아요. 근데 그 부위가 여러 가지의 근육들이 모아져 있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네. 일단 육질이 굉장히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지방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근육질이 좀 단단하게 뭉쳐져 있어서 네. 육질이 굉장히 뭐랄까요? 다른 데보다 이게 탄력이 있죠. 네, 탄력이 있어요. 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는 뭐 보쌈, 그다음에 주물럭, 소금구이 뭐 이런 거에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뭐 김치찌개, 고추장찌개 이런 거에도 또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요리하고 요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정정해야 될 게 있군요. 네. 배너는 아카데미에서 11개 부문 수상했다고. 죄송합니다. 기억이 하루 오래돼가지고 네. 9개인 줄 알았습니다. 임수석님, 네,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고기를 먹으러 가면, 돼지고기 먹으러 가면 이제 삼겹살 되게 먹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 기름이 너무 많아. 그리고선 되게 이제 항정살하고 이제 목살을 많이 시켜서 드시더라고요. 네. 이 지방이 확실히 삼겹살보다 적은 거죠? 삼겹살보다는 적은데요. 그래도 목살도 목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것도 심. 목살에서 조금 앞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목살 앞부분이 항정살입니다. 항정살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지방이 많이 끼어 있죠. 마블링처럼. 목살에는 좀 적긴 한데 그래도 구워 먹기에 적합한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적긴 하지만 삼겹살보다 적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적은 가지 지방이 그래도 좀 많이 있다. 네. 한간에 이 돼지 목살을 안 먹었던 시기가 있어요. 이게 돼지한테 이제 항생제를 놓을 때 이 목에다가 주로 놓는데, 그래서 이제 목에 항생제 성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목살을 먹으면 이제 항생제 성분까지 같이 먹게 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항생제라는 걸 우리가 주사를 놓을 때는 네. 뭐 주사를 놓건 아니면 뭐 먹는 식으로 해서 먹이건 약을 간에 먹이건. 이게 네. 온몸에 퍼져야지. 네. 그게 그 주사 부위에만 남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 동영상도 있고 한데 그게 항생제 맞아서 생긴 어떤 그런 부작용이 아니고, 그 안에 뭐 이렇게 고름 같은 거 있다며요. 돼지도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뭐 구제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으로 우리도 사람도 왜 이렇게 백신 맞고 나서 팔 아픈 것처럼 네. 돼지도 주사 맞은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간혹가다 그런 게 남아 있을 때는 원래는 제거가 돼야 되는데 유통되는 단계에서
중간에 제거가 안 된 경우가 그쵸. 어쩌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사실은 드신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기에 흉하니까 제거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뭐 이렇게 4, 5cm 두께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이렇게 썰어서 네. 먹기 때문에 육안으로 다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렇군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먹어도 된다. 네, 그리고 일단 항생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목살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워 먹기 좋은 팁 하나만 간략하게 주시면. 목살 구울 때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아주 질 좋은 소금입니다. 소금. 예, 목살에는 아. 정말 소금구이가 가장 잘 맞는데. 진짜 이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소금에 집착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소금이 정말 좋아야지만 목살에 연육뿐만 아니라 풍미도 생기고 구웠을 때 식감도 좋거든요. 네. 근데 그 소금을 우리가 보통 이제 굵은 소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굵은 소금 중에서도 3년의 간수를 뺀 탈수를 한 소금인데 그 소금을 살짝 한번 볶고 난 다음에 뿌려주면 훨씬 더 흡착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두께감이 우리 굵기가 굉장히 굵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먹으면 약간 짠맛이 도드라지니까 이게 안 좋으니까 약간 볶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약간 부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부서집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손으로 좀 뿌려가면서. 근데 방망이로 뿌리면 재미가 없어요. 손으로 좀 으깨가면서 뿌려야 어떤 거는 얇고 어떤 거는 조금 두껍고 뭐 이렇게 그렇게 있어야지만 뭔가 정성이 들어가는 그렇죠. 듯한 고급 네. 요리인 듯한 네, 느낌이 그렇게 드니까. 해야지만 목살이 굉장히 뭐랄까 아주 고소하게 잘 구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연육도 필요 없고 무조건 소금이 좋아야 됩니다. 소금이 좋아야 된다. 역시 이제 찍어 먹는. 그럼 소금을 그럼 이제 구울 때 뿌립니까? 굽기 전에 살짝 뿌려놓고 살짝 한 5분 정도만 스미고 난 다음에 뿌리시면 육즙에 의해서 살짝 스며 들어간 다음에.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육즙이 딱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에서 딱 불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착 하면 그 소리가 나면서 잘 구워지잖아요. 그 소리는 정말. 그때 우리 잡수시면 맛있죠. 저는 인류의 그 수많은 폭군들이 바로 그 소리를 들었으면 그렇게 폭군짓을 안 했을 거라고 그렇지. 봐요. 그걸 먹는 순간 어떻게 세상이 평화로워지는데. 맞아.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돼지고기 먹을 때 특히 이제 냉동 삼겹 같은 거 먹을 때 네. 후추 이렇게 뿌리잖아요. 네. 그 돼지 향들 좀 잡는다고. 근데 어떤 뉴스 보니까 이 후추는 굽기 전에 뿌리면은 뭐 발암 물질이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이제 발암 위험 물질로 생각이 되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게 생길 수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사실 뭐 이제 그게 후추를 뿌리는 양이 많지 않으면 엄청난 양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추는 요리를 다 한 다음에 뿌리시는 게 맞는 게 후추에 들어있는 그 향을 내는 성분이요. 네.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미리 뿌리면은 오히려 네. 뿌리나 일단 그렇죠. 건강을 네. 떠나서 맛 자체도. 네. 그리고 후추를 미리 뿌린다고 그게 절대 고기 속으로 그 성분이 스미지 스며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금하고는 다르군요. 네,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후추 같은 경우는 고기를 다 구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뿌리셔야지 그 향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소금하고 후추를 맞아요. 같이 뿌려놓은 네. 다음에 냉동 삼겹 같은 거 이렇게 구워가지고 찍어 먹는 게 먹어야지. 훨씬 더 네. 낫겠군요. 네. 그걸 또 미리 이렇게 뿌린다. 저도 그거 많이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하이라이트 요리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저녁에 당장 이거 잡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돼지고기 목살로 만든 고추장찌개인데요. 아마 지금쯤 댁에 양파, 감자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 감자 조금 나박나박하게 썰고 양파도 썰고 마트 가서 애호박 하나만 사갖고 오세요. 그래서 애호박도 썰어 넣는데 문제는 비율입니다. 고추장 3큰술에다가 된장 1작은술을 섞어서 돼지고기 목살을 조물조물 무치는데 돼지고기 목살에 써는 비법이 있어요. 네. 우리 돼지고기 목살이 이렇게 보통 손바닥처럼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가 이 비계 부분이에요. 이걸 반을 갈라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삼각형으로 써세요. 삼각형으로. 네, 이렇게 비스듬히. 비스듬히. 그러면 이 삼각형 안에 힘줄과 근육과 살집이 다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입안에서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 티본 스테이크처럼 그렇죠. 딱 붙어있다는 네, 부위들이.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썰고 나서 고기에 양념을 하고 막 볶는데 어떻게 볶느냐. 감자하고 양파하고 다진 마늘 넣고 목살을 볶다가 쌀뜨물을 부어서 짤박짤박하게 끓을 때 애호박 다진 것을 넣고 아주 푹 끓여주세요. 그러면 이게 고추장 찌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밥 비벼 먹어도 좋고요. 여기에다가 소면을 싹 삶아서 고추장찌개 국물에다 탁 넣고 같이 버무려 잡수셔도 그거 좋고요. 자체라도 그냥 한 공기가 네, 되고. 오늘 저녁에는 일병 각입니다.
호박이 가진 그 향에다가 이제 감자가 들어가서 그 전분이 으깨지는, 나오면서 그 그렇죠. 맛도 아주 그 좋고요. 약간 네. 끈적끈적하면서도 그 맞아요. 맛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녹진하게 끓여져서 굉장히 찰지다. 딱 그 맛이에요. 야, 이거 뭐 완전 식품이네요. 뭐 아, 단백질, 그럼요. 뭐 탄수화물, 다 거기다 이제 있죠. 채소까지 다 네. 들어가 있으니까. 아, 경기 남부에서도 웬만해서 안 나오는 탄성이 나와서. 네. 자, 경기 남부는 어떻게 해서 먹습니까? 제가 저 MBTI 하면요. 결과가 네. 경기 남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뭔 소리야? 엄청 그 경기 남부 요리가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입니까? 아까 이제 청취자분 중에 남편이 라면밖에 할 줄 모른다. 그 남편을 등을 한 대 탁 때려주시고 라면 스프를 뺏어 오세요. 라면 스프. 라면 스프를 뺏어 옵니다. 시작부터 그래서- 벌써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예사롭지 않죠? 라면 네. 스프. 그래서 이거를 목살을 썰어놓은 거를 집에 네. 준비하시고 그 목살 썰어놓은 거에다가 라면 스프를 아주 살짝 뿌려주세요. 아주 살짝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보일 듯 말 듯. 왜냐면 많이 뿌리면 이번 쌤한테 혼나요. 그렇죠. 라면 스프를 어디다 이렇게 많이 쓰냐고. 그러니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 꼬집 이렇게 정도만? 한 네. 꼬집 정도 한 뿌릴 꼬집 정도, 한 꼬집 정도만 이렇게 보일 듯 말 듯하게 뿌려주시고 네. 그 다음에 집에 보면은요 보통 뭐 파슬리라든지 오레가노라든지 이렇게 고기 위에다 뿌리면 좋은 그런 거 말린 것들 많이 럽 많이 가지고 허브. 계시거든요. 네, 그런 허브 허브러브를 계열들. 네. 그걸 그냥 막 네, 고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려주시고 막 뿌립니까? 네, 짤 이게 잘게 잘라가지고 네, 그 뭐 요리 프로그램 보면 막 뿌릴 때 멋있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보세요. 그 사다리 놓고 2m 위에서 이렇게 뿌리는 네네네. 그거 하신 그렇게 뿌려가지고. 네. 그거 하신 다음에 팬에다가 네. 기름 두르지 마시고 네. 그냥 그 채로 구웁니다. 약 뿌립니까? 어. 강 뿌립니까? 이거는 중간 불이나 강불 정도가 더 좋아요. 중간에서 강 뿌리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구워주시면은 이게 고기가 타질 않아요 우선. 아. 겉에 뿌려놓은 럽 때문에. 럽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맛이 굉장히 양념 맛이 아주 그 잘 조화가 되면서 라면 스프 양. 라면 스프 맛은 안 나요. 그래요? 그냥 간만 된 그런 정도가 되는데. 살짝 도와주기만 하는 네, 거네. 요거 이제 저기 스테이크처럼 썰어서 딱 드시면은요. 아, 이태리에서 온 친구가 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다 좋아하는데 이런 거 못 먹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손 또 덥석 잡는 거죠. 지난주에는 중종모를 쓴 그 영국 신사였는데 이번에는 이태리에서 온 친구가 네. 두 손을 꽉 잡으면서 한국말로. 한국말로 네. 평생 동안 배워본 적도 없는데 한국말로 네. 이런 걸 먹으려고 왔었어.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곁들일 때는 루꼴라. 르꼴라. 루꼴라. 그렇군요. 네. 바로 어제 제가 인별그램에서 봤던 요리가 바로 그 요리였군요. 아 바로 그겁니다. 아, 그 진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대요. 어느 정도나 구우면 그렇게 됩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한 3, 4분 정도만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타지가 않아요. 겉에 뿌려놓은 그 허브럽 때문에. 허브럽 때문에. 네. 아, 여기서 하나 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는 안에까지 바짝 익혀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겉면이 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떻게 굽는 게 좋습니까?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두께감이 있게 만약에 갖고 왔다. 근데 네. 정말 이게 도육한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프레시하다. 이럴 경우에는 안쪽이 살짝 덜 익어도 괜찮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다. 네,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근데 냉동을 시켜서 갖고 왔다 이러면 바싹 익혀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냉동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도축한지 조금 날짜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네. 바싹 익혀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좀 프레시하면 조금 덜 익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냉동 삼겹살은 그렇게 이렇게 바짝 구워서 먹고 네, 네. 일본 같은 데 가서 예전에 그 무슨 돈가스 같은 거 먹으면 그 안에 이렇게 안에 좀 있잖아요. 육즙이 남아있게 네. 이렇게 돼지고기가 네. 남아있는 아직 덜 익은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거는 사실은 안쪽에 덜 익어서라기보다는 안쪽에 온도가 일정하게 한 50도, 60도 사이가 유지가 되면요. 네. 그래서 고기 속에 들어있는 육즙이 색깔이 그냥 그대로 남아요. 아. 네, 원래는 이제 이걸 고온에서 조리하면 다른 단백질하고 저기 응고가 엉겨 붙어가지고 되버리는 거네. 그래서 색깔이 변하는데 음. 그거는 안 익은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네. 먹어도 된다. 아, 또 그런 또 이유가 있었군요. 자 이렇게 요리를 해먹고 목살 좀 남았어요. 짜투리 목살은 뭐 해먹습니까? 저는 짜투리 목살이 있을 때는 꼭 냉장고를 뒤집니다. 그것도 김치 냉장고 뒤져서 내가 담아놨던 깍두기나 총각김치가 어디 있나 찾습니다. 그래서 그 무를 잘게 썰어서 그 국물과 함께 돼지고기 목살에 다진 청양고추를 듬뿍 넣고 같이 볶습니다. 한참.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 중면을 삶아요. 중면. 네. 소면 아닙니다. 중면을 삶아서 약간 탄성이 있는 중면을 삶아서 그걸 딱 올려놓고 들기름 살짝 뿌려서 비벼 먹습니다. 아. 그럼 정말 맛있거든요. 네.
우리 볶음밥 할 줄 알았죠. 가끔가다 북부에서는 면도 씁니다. 네. 면을 쓰시는군요. 역시 그 스튜디오에서는 오 신이시여 이 요리를 내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아카데미 11개 부분 수상에 빛나는 그런 작품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기나 붙일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또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기술은 없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제 볶아 가지고 네. 짜장 넣고 볶거나 짜장 넣고 볶고 아니면 이제 돼지고기 카레에다 짜장을 잘 넣고 이렇게 그렇죠. 먹어도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그 정도. 그렇죠. 네. 역시 카레나 짜장도 그냥 볶으면 좀 그런데 그렇죠. 고기가 좀 들어가야지. 맛있는 돼지고기 들어 그치, 있으면 그치. 진짜 이제 요리에 맛있게 자신이 정말 없는 분들은 그냥 만들어진 카레하고 짜장에다가 맞아요. 넣으셔도 네. 맛이 확 볶아서 좋아서. 넣기만 해도 좋다. 역시 그냥 고기는 그 자체로 완전 식품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자, 양념구이인 주물럭, 돼지 목살로도 많이 해먹죠. 양념 비법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신다면. 주물럭 하실 때 가장 특징은 마늘을 쓰시는데 마늘을 칼로 일일이 다져야 됩니다. 우리가 간 마늘 쓰시면 일단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면 그 간마늘은 이렇게 갈면서 생기는 열 때문에 일단은 마늘이 약간 발효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맛이 없어요. 일일이 칼로 다 다지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다진 양파, 다진 마늘, 다진 청양고추를 같이 넣습니다. 갈지 말고 다진다는 건 이제 수작업을 하라는 건가요? 수작업을 해야죠. 믹서에다 그래야 넣지 맛있죠. 말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기에다 국간장만 아주 조금 넣고 네. 진간장 아닙니다. 국간장이어야 돼요. 그래야 감칠맛이 나거든요. 돼지고기 목살 집어넣고 한참을 치댑니다. 손으로. 네, 손으로 치대서 그 손에 있는 열기가 고기 안으로 스며들게. 그래서 마늘과 양파와 청양고추 향이 스며들도록 하고 난 다음에 냉장고에서 딱 12시간만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라이팬을 뜨겁게 달궈서 그거를 기름 없이 구워 잡수시면 기름 없이. 정말 끝내주는 주물럭 구이가 됩니다. 마치 그 연애 때 사랑했던 누군가의 그 어깨를 주무르듯이 그렇게 그냥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손가락이 빠개지도록 주물러가지고 기름 없이 그 양념과 함께 먹으면 맛있다. 네. 입에 침이 고이네요. 자,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경기 남부산 주물럭 어떻게 뭐 양념 비법이 있습니까? 아니 저희 만들어 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사가지고 먹는데 뭐래도 하나 넣읍시다. 네, 근데 이제 사가지고 온 양념이 된 고기를 구워 드실 때는 주의사항이요. 이거는 너무 처음부터 센 불에다 구우시면은 물만 빠지지 맞아요. 제대로 구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약불이나 중간 정도로 해서 고기가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고기를 사실 잠깐 꺼내고 졸인 다음에 마지막에 고기를 거기에 이제 코팅을 입혀주시는 게 차라리 그게 이제 고기가 그것만으로도 노릇노릇해 보이고 맛있게 됩니다. 그것만으로 참 엄청난 팁이네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요. 사과채 좀 넣어서 졸이면 훨씬 더 맛있어요. 사과채. 네. 벌써 입맛이 돕니다. 오늘 점심 때 목살구이 드시는 분들 많지 않을 가능성이 드는군요. 밥식 먹을 식재로 쓰는 약학다식. 오늘은 돼지 목살 요리법 이보은 요리연구가 정재훈 약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